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2일 부산에 이어 울산의 한 병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불출하는 관리자 실수에서 비롯됐는데 5접종자가 91명에 달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됐던 중구의 한 의료기관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달 25일까지였던 백신을 26일과 27일, 이달 1일과 2일 등 모두 나흘간 접종한 겁니다. 나흘간 5접종한 양은 13바이알, 인원만 91명에 달합니다. 5접종은 관리자의 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들어온 백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불출 과정에서 관리자 착오로 이 규칙이 깨진 겁니다. 병원은 사실을 확인한 당일 방역당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병원의 하루 접종 예약자 146명을 중구 예방접종센터로 이관하고 남은 백신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징후를 보이는 5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91명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3주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울산시는 다음 주부터 해당 병원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5접종자에 대해서는 3주 뒤 재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은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5접종자가 이상 반응을 보일 시 무상 치료하는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어제 울산에선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4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확인된 중구 식당 관련 확진자가 15명이 더 발생해 관련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중구 유흥업소와 목욕탕, 남구 직장인 모임 관련해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어제까지 울산의 누적 확진자는 4,366명이 됐습니다. 울산시가 9월 6일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하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기간에 4인까지인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해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도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 한해 99인까지 허용됩니다. 울산시는 온라인으로 차례를 지낼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 전세버스 운송조합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전세버스 조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수요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전세버스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버스 한 대당 30만 원 상당의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암모니아 연료 추진을 위한 핵심 기술인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암모니아 추진선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기본 인증을 한국선급으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연료 공급 시스템은 항해 중에 자연 발생하는 암모니아 증발가스를 활용해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잔여 증발가스는 엔진 연료로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설비입니다. 남구청이 올해 2회 추경 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10억 원이 증액된 6,21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남구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 자연재난 대비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은 오늘 17일에 열리는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아파트에서 출입을 막는 사례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 또 택배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이 울산시 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수백 개의 택배를 배달하면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택배 노동자들. 아파트에서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거부해 수레에 싣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 지금 우리 지역도 울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택배 차량을 단지 내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택배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마다 택배 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필요한 곳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에서는 무인 택배함이 중구와 남구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일부 민간 아파트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맞벌이 세대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또 요즘은 또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도 있습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택배 물건을 수령하는 이용자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와 시 산하기관, 지방 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광주시가 가장 먼저 시행 중이며 통과될 경우 울산이 두 번째가 됩니다. 택배 노동자 지원 조례는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9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지난 4월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인데다가 지난 2012년 2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 지수는 10.8%나 올라 부산과 경남보다 높았습니다. 남구청이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합니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과 연휴 중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와 현장 확인 등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한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유구와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육 포장 처리업과 식육 판매업 등 관내 3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동일성 검사 위반 업소 등 기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하고 모두 35건의 시료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한우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동천체육관 광장에서 미역 특산품 구매 지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번에 구매한 지역 특산품은 2만 원 상당의 양식 미역 2,412박스로 금액으로는 전체 4,824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구매한 미역은 울산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의 제가세대 관리기관 35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51개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또 1,500만 원 상당의 미역 750박스를 추가로 구매하고 회사 구내식당 메뉴로 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570장을 기부했습니다.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자로만 알려진 이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이웃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했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상품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매년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기탁하는 등 소리 없는 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민들은 학생 안전과 기초학력 향상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울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1,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 17.6%가 학생 안전과 폭력 예방 교육, 기초학력 보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안전과 기초학력 저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님들이 집단 감염 등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및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로 직업 교육 7.6%, 교육과정 개발 운영 7%, 독서와 인문 소양 교육 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책별 응답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 인공지능 교육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확대와 공기 정화장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지원과 학교 노후 위생 설비 개선, 마을 공동체 운영 등을 우선 투자 사업으로 응답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 참여 예산 의견 등을 시민 의견서로 첨부해 오는 11월 울산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 태권도부가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남자 고등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미들급 서건우 선수와 웰터급 이진욱 선수, 라이트 헤비급 김동현 선수 등이 맹활약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문체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 여자 중학부에서는 동평중학교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버스 정보 시스템 확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울산시는 4억 4,7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버스 정류소 41곳에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 정보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단말기 24대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버스 정보 단말기는 화면 크기가 커졌고 버스 운행 정보뿐만 아니라 날씨와 뉴스, 미세먼지 정보도 알려주며 장애인을 위한 음성 정보 기능도 갖췄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울산 기업 가운데 수소선박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빈센이 대상을, 남성질환 예측진단 서비스 기업인 주식회사 프로카젠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는 창업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54개사가 참가했습니다. 두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대 5억 원의 성장 공유형 자금과 사업화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문제와 주민 수요를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소3동 사회적 협동조합과 반구1동 협동조합, 다전 협동조합, 영남 알프스 숲길 협동조합 등 4곳의 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주간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과 은행권 대출 축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내 등록업체 159곳과 불법 사채업소를 상대로 연 20%인 법정 이자율 초과징수 여부와 허위 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형사처분과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